텀블러 딱 들으면 어떤 생각 드세요? 뭔가 친환경의 상징, 그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말이죠. 좋은 의도로 시작한 이 행동이 어떻게 예상치 못한 결과를 낳을 수 있을까요? 오늘 바로 그 텀블러에 숨겨진 역설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솔직하게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환경을 생각해서 쓴다고 하는 그 텀블러, 정말 지구를 위한 선택일까요? 너무나 당연하게 그렇다고 생각해 왔는데, 알고 보면 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숫자 하나 보여드릴게요. 587. 이게 대체 뭘까요? 이게 바로 스타벅스가 단 3년 동안 출시한 텀블러 디자인의 종류입니다. 와, 거의 600개에 가까운 새로운 디자인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왔다는 거죠. 근데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더 놀라운 숫자가 있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스타벅스가 팔아치운 텀블러가 총 몇 개인지 아세요? 무려 940만 개입니다. 이걸로 벌어들인 돈이 2,580억 원이나 된대요. 친환경 제품이 사실은 엄청난 규모의 상품으로 팔리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진짜 중요한 숫자는 바로 이겁니다. 220. 스테인리스 텀블러 하나가 일회용 컵보다 진짜로 정말로 환경에 도움이 되려면 최소한 이만큼은 써야 한다는 뜻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서랍에 있는 그 텀블러, 과연 220번 넘게 썼을까? 그러니까 결국 이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겉으로는 친환경적인 이미지를 내세우면서 실제로는 새로운 상품을 팔기 위해 마케팅에 열을 올리는 이런 행동. 이걸 바로 그린워싱, 우리말로 하면 위장 환경주의라고 부릅니다. 선한 의도가 상업적인 마케팅이랑 만나면서 어떻게 변질될 수 있는지 딱 보여주는 대목이죠. 아니,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이게 그냥 스타벅스만의 문제일까요? 아니에요. 여기에는 개인의 합리적인 선택이 모여서 오히려 집단 전체에는 나쁜 결과를 가져오는 사회적 딜레마라는 아주 근본적인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사회적 딜레마라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나는 환경을 생각해서 텀블러를 사는 거야. 예쁜 디자인 새로 나왔네? 기분 전환도 할 겸 이것도 사야지. 이런 개개인의 선한 의도나 합리적인 선택들이 모여서 결국엔 쓰레기만 늘리는 진짜 아이러니한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이 표를 보면 좀 복잡해 보이죠? 근데 핵심은 아주 간단해요. 깨끗한 환경은 마치 국방 서비스처럼 모두가 함께 누리는 공공재라는 겁니다. 내가 특별히 돈은 내지 않아도 누릴 수 있죠. 바로 이 지점 때문에 사람들은 굳이 노력하지 않고 혜택만 보려는 이른바 무임승차를 하고 싶은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텀블러를 사는 행위로 환경보호에 동참했다고 만족하고 정작 꾸준히 사용하지 않는 것도 어떻게 보면 비슷한 심리일 수 있죠.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알아야 할 게 바로 외부 효과라는 개념이에요. 텀블러 하나를 만들고 나중에 버릴 때 생기는 환경 오염? 이건 사회 전체가 떠안아야 할 비용이잖아요. 근데 텀블러 가격에는 이런 비용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죠. 이렇게 시장 밖에서 발생하는 숨겨진 비용을 경제학에서는 부정적 외부 효과라고 부릅니다. 결국 우리는 텀블러의 진짜 환경 비용은 치르지 않고 있는 셈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좀 더 나은 선택을 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여기서 행동경제학이 등장합니다. 기업들이 소비자의 선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왜 보상을 주는 것보다 벌금을 매기는 게 훨씬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공공재 게임이라는 게 지금 상황을 딱 보여줘요. 아주 쉽게 말해서 다 같이 힘을 합치면 다 같이 이득을 보는데 꼭 한 명이 나만 쏙 빠져서 이득 챙겨야지 하면 그 사람 혼자 제일 많이 벌고 나머지는 손해를 보는 구조예요. 개인의 이익을 좇는 게 결국 집단 전체에는 해가 되는 상황. 이게 바로 우리가 마주한 딜레마의 본질입니다. 실제로 미국 워싱턴에서 아주 재미있는 실험이 있었어요. 일회용 컵 사용을 줄이려고 한쪽에서는 텀블러를 쓰면 100원을 깎아주고 다른 쪽에서는 일회용 컵을 쓰면 100원을 더 내게 한 거죠. 자, 여러분이라면 어느 쪽이 더 효과가 좋았을 것 같으세요? 결과는요? 압도적으로 벌금 제도의 승리였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사람들의 손실 회피 성향 때문인데요. 사람 심리가 참 재밌는 게 100원 공짜로 얻는 기쁨보다 내 주머니에서 100원 뺏기는 고통을 거의 2배는 더 크게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인이라는 혜택보다 추가 요금이라는 손실을 피하려는 동기가 훨씬 강하게 작용했던 거죠. 자,
그럼 이제 시야를 좀 더 넓혀서 기업 얘기를 해볼게요. 과연 기업들의 이런 친환경 활동이 그냥 보여주기식 마케팅, 즉 그린워싱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진정한 ESG 경영 전략의 일부일까요? 그 팽팽한 긴장 관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ESG 말 정말 많이 듣잖아요. 이게 뭐의 약자인지 한번 짚어볼게요. 이제 기업은 돈만 잘 버는 걸로는 충분하지 않은 시대가 됐습니다. E. 환경을 얼마나 생각하는지. S.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지. G. 그리고 얼마나 투명하고 올바르게 경영하는지. 이 세 가지가 기업의 미래 가치를 평가하는 아주 중요한 척도가 된 거죠. 지금 커피 전문점들 보면 완전 혜택 경쟁이 붙었잖아요. 스타벅스는 에코별을 주고 다른 브랜드들은 직접 할인을 해주고 이게 단순히 손님을 끌기 위한 경쟁을 넘어서 더 큰 틀에서 보면 ESG 경쟁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요, 이 할인 혜택이 그냥 없어지는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일종의 장기적인 투자로 보는 거죠. 이걸 통해서 충성도 높은 고객을 확보하고 앞으로 점점 더 강해질 환경 규제에 미리 대비하는 아주 전략적인 행동인 셈입니다. 자, 그럼 이 복잡한 얘기들이 결국 지금 이걸 보고 계신 여러분, 그리고 저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우리 개인의 역할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시간입니다. 결국 상황은 이렇습니다. 나는 환경을 위해 좋은 일을 하고 싶어 라는 우리 개인의 선한 마음이 어떻게든 하나라도 더 팔아야 해 라는 거대한 소비 중심의 경제 시스템과 딱 마주친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텀블러의 역설이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은 이 질문으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지구를 돕는다는 게 언제부터 또 다른 종류의 쇼핑이 되어버렸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마 우리 각자의 소비 습관, 그리고 그 뒤에서 움직이는 거대한 시스템에 대한 깊은 성찰 속에서 찾을 수 있을 겁니다.